직장인들이 그 급여 말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일 건데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만 오늘은 상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다를 떨어보도록 할게요. 시행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설사가 있고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딱 단순하게 생각할 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사이드나 메인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상가들이 있어요. 단지내 상가라고 하죠. 상가들이 대부분 보면은 건설사에서 다 지어서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하거든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시행사가 건설사와 은행과 신탁과 이렇게 모두 갑을병정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그 상가가 다 지어질 때까지 신탁에서 이제 돈을 입금을 해야 되거든요.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통상적으로 10%를 받는 시행사도 있고 20%를 받는 시행사도 있고 그 전까지는 뭐예요? 다 그냥 비어져 있는 게예요.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전단지라든가 광고지라든가 홍보 그 용을 보고 이제 대부분 내가 한번 이걸 받아볼까? 사볼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단지 내 상가가 여러분한테 좀 쉬울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입찰하지 않고 그냥 시행사가 시공사나 건설사에 들어가서 저희 자금력이 되니까 아파트에 있는 단지 내 상가를 턴키로 저희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거의 다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을 해서 1등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시행사가. 가져가서 이제 그 물건을 분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게 뭐냐?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받아보니까 빈 상가, 빈 땅 들어올 거 가정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정적인 건 뭐냐면 신탁에서 모든 돈을 다 받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지어질 때까지는 그 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넣을 때까지 고객들한테 다 100%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투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해서 등기를 가져갔을 때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분양을 다 해가지고 와서 임대를 해야 그 다음부터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뭐 1500세대, 2000세대 들어왔으니 내가 이 상가만 분양을 받으면 무언가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서 내가 다달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받겠구나. 보증금 5천에 뭐 월 250을 받겠구나. 월 300을 받겠구나. 이런 꿈을 가지고 그걸 산단 말이에요. 분양을 받아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청산 절차를 밟고 시행사는 분양을 하고 끝났고 건설사나 시공사는 다 지어주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등기를 갖고 왔어. 근데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임대가 안 돼.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려고 안 하고 또 요즘 워낙 고금리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뭔가 해서 내가 이자를 내야 되고 임대료를 줘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주춤주춤 한단 말이에요. 임차인들이. 근데 상가는 다 지어져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네 지나다니다 보면 텅 비어져 있는 그런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이 비어져 있는 경우가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인 여러분들이 피 같은 돈으로 정말 도전하는 마음으로 꿈을 가지고 이걸 딱 사봤는데 보니까 3개월, 6개월, 9개월, 1년씩 비어져 있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시행사는 그 상가를 가지고 왔을 때 임대까지 다 동시에 분양과 맞추면서 그 임대를 채워놓은 상태에서 고객들한테 동시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시행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분양만 하면 그냥 끝이에요. 떠난단 말이에요. 철새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뭐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뭐 인천 그런 국제도시도 마찬가지고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모든 도시들은 분양을 하면 그냥 다 떠나요. 시행사도 떠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6개월 안 들어오면 뭔가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이거 사기 맞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기 맞았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내가 하나를 안 짚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이런 정보를 듣고 다시 말하면 분명 시행사도 분양과 동시에 임대를 맞춰서 수익률을 내게끔 해서 하는 시행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행사를 찾아내는 게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고객들, 저희 회사에 오는 고객들은 모두 그렇게 맞춰진 상가들을 사게끔 임대, 임차가 다 맞춰져 있는 상가를 사게끔 저희가 빌라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그런 상가나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직장인들이에요. 공무원, 뭐 아니면 뭐 다른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신데 대부분 이렇게 임대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근로소득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고 첫 투자로 아파트에 이 정도의 세대수에 1000세대가 넘고 2000세대가 넘는 이 정도의 빽대경이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이것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양회사에서 분양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분양이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무슨 표시되어 있는 그 스티커라고 하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스티커를 가지고 붙여놓으면서 분양이 다 끝난 것처럼 하면서 빨리 분양받게 해서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에 신도시 상가나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을 분양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를 스티커에
정말 이게 다 분양이 된 건지, 여러분들이 또 분양이 됐을 때 동시에 물어봐야 될 게, 그러면 임대까지 맞춰줄 수 있는지를 여부를 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장사하다가도, 그죠? 중간에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반찬 가게가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아니면 핸드폰 가게가 들어왔어. 뭐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이런 장사들이 임차를 했을 때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뭐 예를 들어서 5천이든 1억이든 받고 중간에 빠져나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게끔 하려면 이렇게 임대를 맞춰서 갈 수 있는 시행사가 분명히 있다. 그거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내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가를 분양받을 때는 개인 건축업자가, 개인 업자가 상가를 지었냐, 아니면 건설사나 어떤 브랜드가 있는 그런 회사에서, 시공사에서 지었냐, 이거를 먼저 따져봐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일반 개인 건축업자가 지어져 있는 통건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임대가 맞춰지기 쉽지 않아요. 특히 세종시는. 그래서 지금 거의 초토화되어 있거든요. 거의 유령 도시처럼. 근데 모든 도시들이 판교도 마찬가지고 분당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도시가 생길 때, 신도시가 생길 때는 이렇게 원활하게 잘 되진 않아요. 뭐 잘 맞춰주고 제때 들어오고 뭐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 시장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거죠. 부동산 시장 균형이 깨지는데 이제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는 차거든요. 근데 직장인으로서의 10년, 20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가를 살 때, 분양을 받을 때 이런 포인트가 내가 그 건설사나 시공사나 이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런 인맥 관계도 물론 중요한데 그 동네에서 그 일을 하는 부동산 업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부동산 업자들과도 어느 정도의 그런 인맥이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 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 상가가 만약에 안 됐을 때 대안책이 있어요. 매물로 바꿔준다거나 이 상가가 안 됐을 때 아파트와 상가를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상가와 땅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유통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동네에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오래 하신 분들, 우리말로 뜨내기들 말고 조금 오래 부동산을 하신 분들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과 얼마든지 소통을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또 대물 교환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또 바꿔줄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서로 이런 신뢰관계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업자들하고도 이렇게 신뢰관계를 잘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내가 샀을 때 안 됐다고 해서 사기 맞았구나,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쪽에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업자를 찾아내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또 여러분들이 돈이 많지 않고 대출을 활용하면 또 대출에 대한 또 금리가 높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잠못 이루는 밤이 많잖아요. 그런 날들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고객들한테 그 상가를 살 때도 뭐 아파트에 있는 단지 내 상가도 만약에 통건물의 상가를 산다고 하면 1층에 코너각지가 물려져 있는 통상가를 사봐라. 단 펀딩을 조성하든 공동투자를 하든 그 안에 자금력을 다 못 맞췄을 때는 혹시 누가 같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공인중개사나 전문가들이 다 맞춰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가 투자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욕심내고 덜컥 내가 10억짜리를 샀어. 그러면 임대가 안 맞춰졌을 때 엄청 곤욕스럽고 임대가 맞춰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했을 때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신도시 상가나 단지 내 상가나 여러분들이 첫 투자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메모해봤을 때 공동적으로 투자를 하되 자금이 내가 적을수록 조금 적게 투자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상가를 들어가라.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주변의 집객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들이 그런 코너같이 상가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파트 상가에 그런 유동인구가 많이 움직여지고 하려면 내 상가 앞에 예쁜 화단이 있거나 예쁜 이런 조경이 되어 있거나 이런 건 빵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화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 앞에 테라스 말고 나머지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 넘어와서 뭔가를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거에 대한 불리한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는 방법. 그런 상가들은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고 돈이 부족할 때는 공동투자를 해서 펀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대 가장 코너각지의 상가를 사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보고 또 상가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또 전매 차익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첫 투자일 때는 꼭 임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내가 전매 차익을 해서 같이 투자한 사람들에서 쉐어해서 세금 내고 나머지 돈을 또 챙겨가는 이런 쏠쏠한 재미를 느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뭐는 비싸네, 뭐는 싸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법적인 걸 찾는 거예요. 비싼 상가는 비싼 상가만큼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상가를 보더라도 뭐 1층 코너각지는 비쌀 거고 2층, 3층 중간층은 또 그만큼 분양가가 쌀 거고 근데 사람들의 접근성이 가장 큰 건 1층의 코너각지 1층은 누구나 다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가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분양가도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고객들한테 제가 늘 하는 얘기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돈이 없을수록 조금 더 비싼 상가에 눈독을 한번 들여보면 그게 바로 현금이 돼서 내 계좌로 찍히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굉장히 많더라. 그거를 머릿속에 잘 인지를 해놓으면 좋죠.